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 바로 제 배터리고, 자, 국내에서 테슬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급될 수 있는 기업은 정도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심상치가 않죠. 주말간에 자율주행 관련한 법안이 굉장히 완화가 됐다. 자, 그러면서 5월달 복귀 예정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본인이 자율주행 택시를 강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남아있는 장애물이 굉장히 많다, 이건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적으로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일각에서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밀어주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율주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FSD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택시까지도 상용화가 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바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개발을 한 테슬라지만 결국적으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굉장히 안전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LFP, 리튬 비중이 높은 배터리를 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택시의 용량을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테슬라가 전고체 배터리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과 연관이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는 테슬라의 전고체 배터리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율주행에 탑재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이 기업 폭등 준비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자, 테슬라에 탑재되면 세계 1위 맞죠? 세계 1위가 될 전고체 기업, 오늘의 대박주까지 챙겨왔으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대박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관련된 뉴스 체크를 하고 오늘의 본론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방침에 9% 급등을 했다. 애프터마켓까지 포함을 하면 10%가 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줄어들었는데요, 10% 이상으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이버캡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자, 사이버캡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냐면요, 이 사이버캡이 상용화되게 됐을 때 테슬라 매출에요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요런 이제 앞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력들은 제외를 시킨 거예요. 스페이스X라든지. 자, 근데 현재 자동차 판매량의 요게 20%라고 치면 80%가 자율주행 택시의 매출이다. 거의 4배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어마무시한 상승이 테슬라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요번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중국한테 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은 이제 어불성설인 게 뭐냐면, 중국한테 질 수 없다라고 하지만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두시라는 곳에서요, 이제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시애틀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죠. 자, 실제로 자율주행 택시가 완료가 되더라도 중국 쪽에는 상용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테슬라의 중국 매출이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FSD 정도는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 매출이 굉장히 강력해질 거고,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매출을 발생을 시키면 여기에 맞는 배터리라든지 하드웨어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 민주당 쪽 해리스를 지지를 했었던 대표적인 민주당의 도시가 어디냐,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와 그리고 중국 쪽에서 결국은 중국에서 허가가 난 건 아닙니다만, 중국 지사, 테슬라 중국 지사라든지 내지는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중국 쪽에서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요거를 완화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판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사실상 FSD 정도는 허용을 해줄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중국에서
본인들이 하는 자율주행 택시를 허용해 주진 않겠죠. 물론 하더라도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태클을 걸겠죠.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자율주행이 허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반대하는 국가가 많았는데 미국에서 오케이가 나왔을 때 지금 아무도 태클을 걸고 있지 않다라는 거. 결국은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원격 조작팀을 작년 말부터 미리 좀 뽑아놨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말씀드렸었던 청두에 있는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바이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의 화면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도 하고요. 자율주행 택시가 고장났다 내지는 뭐 배터리가 방전됐다 아니면 사고를 냈을 때 과실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이러한 팀을 테슬라에서 구성에 들어갔고 이미 어느 정도는 준비가 끝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자율주행 완화라고 해서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시행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정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요 6월은 좀 딜레이 될 수는 있다라고 봐요. 어찌 됐든 간에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슬슬 시범 운행 단계에 들어갈 것이고 시범 운행 단계에 들어갈 때 중국 쪽 매출도 잡힐 것이고 자 그리고 이 매출이 결국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수요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택시기사님들이 뭘 가장 많이 사죠? 소나타를 가장 많이 샀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오닉도 있었죠. 아이오닉,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나타, 아이오닉이 전부 다 현대차 매출로 잡혀요. 한마디로 그 택시에 맞는 그리고 택시용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전용 사이버캡이 있잖아요. 그 사이버캡의 매출 또한 이제 테슬라의 매출로 잡힐 것이고 FSD 소프트웨어 값도 매달 얼마씩 이렇게 정산을 해서 매출에 잡히겠죠. 자 이렇게 흘러가기만 된다면 테슬라의 매출은 예상 매출은 다시 한번 급상승을 그려줄 수가 있고 최근에 관세 리스크로 굉장히 많이 가이던스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회복이 되면서 전기차들, 2차 전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을 하려면 뭐다? 안전이 필수다. 전고체 관련된 이슈도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전고체 배터리 임박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전고체 소식 그리고 테슬라와 함께 전고체를 만들고 있는 오늘의 대박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본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네가 뭔데 이렇게 대박주를 준다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에는 여러분들 대박주를 좀 쉬었고요. 2월달 대박주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에 말씀드렸었던 나인테크 추천일 기준으로 48%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 이후에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목표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버브 반도체 2월 7일에 말씀을 드렸고 고가 기준 3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도 추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러분들한테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서 봐야 된다. 가장 높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최근에도 강조드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고가 기준 50%로 이미 마무리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네오셈도 마찬가지고요. 고가 기준 30%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렇게 2월 12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20% 가까운 상승을 말씀을 드리면서 2월달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2월 말에는 한농화성으로 이렇게 30% 가까운 상승 그리고 YC캠도 고가 기준 20% 가까운 상승 2월 9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YC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말씀드렸었던 목표가보다 미달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이렇게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 요거는 비중 축소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중반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종목들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돌발 변수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YC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YC캠 현재 어떤 자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 주식 공부방 많이들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3월 패스를 한 만큼 4월달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대박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식 공부방 참여하시는 방법 모두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앞서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몇 개만 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분명히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테슬라, 그리고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먼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한 레이더 국가표준을 제정을 해놨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이 시행되기는 어려워요. 레벨 2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한 상황인데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렇게 신뢰도, 안전성, 수출을 위해서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보다는 센서, 모듈, 카메라를 만드는데 확실하게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콤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요. 퓨런티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짧게 보실 분들은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결국은 이게 왜 제가 농담 따먹기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이렇게 국가표준을 제정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적으로는 실제로 운전을 하는 그 자율주행도 있겠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 결국은 움직임을 체크를 하고 가다가 벽이 있으면 피해서 오른쪽으로 꺾고 요런 것들, 최적의 동선을 짜는 것들,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로봇에도 적용이 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K 휴머노이드 연합을 출범을 시키면서 결국은 여기에도 자율주행, 여기에도 레이더,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출할 수 있는 거는요. 테슬라가 이번에 뭐가 나오죠?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나와요. 그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여기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테슬라가 어느 정도 준비를 끝마쳐 놨구나. 자 결국은 로봇 시장을 테슬라가 선점하려고 하고 있구나. 자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양산 차질이 없어요. 그리고 로봇에도 적용이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도심항공 UAM 로봇,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 택시까지도 이용이 되는 전고체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까지 하나하나씩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사실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포스코, 현대차, 삼성 SDI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테슬라 원래 납품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결국적으로는 철강 이 부분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양극재 소재를 공급을 하겠다. 테슬라의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이 아니라 어디죠? LNF입니다. LNF가 있겠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파나소닉이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셀을 받습니다. 원통형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각형 배터리 셀을 받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는 원통형 배터리 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쪽과 테슬라 쪽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전고체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튬 광산 관련된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갑자기 스텔란티스가 튀어나옵니다.
스텔란티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럽 쪽에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완성차 업체인데 현대차와 함께 투자한 팩토리얼로부터 스텔란티스가 완성된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내년에 탑재할 예정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현대차가 앞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 주실 수 있겠지만 스텔란티스가 평가로는 테슬라보다 조금 더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가 내년에 탑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됐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 깜짝 자율주행하는 사이버캡에 탑재가 되거나 탑재 논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랑 테슬라랑 적대적인 관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텔란티스의 전고체 탑재가 현대차 쪽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만 테슬라 쪽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휴머노이드 시장을 누가 잡는가? 8경 6,622조 원짜리 요 시장을 누가 잡는가?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결국은 그 첫 번째 불씨를 지핀 게 테슬라다. 물론 국내에서는 최근에 전고체 관련된 상승이 나와줬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상승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자, 중국 쪽에서도 지금 국가 차원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지원하고 있죠. 자, 테슬라 이번에 자율주행 중국한테 밀리지 않겠다라고 한 만큼 테슬라 쪽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 패권에 테슬라가 좀 끼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테슬라 쪽에 자체적으로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일본 기업도 함께 테슬라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가 바로 테슬라의 전고체 배터리를 함께 개발하고 양산 단계에 들어갔을 때 말 그대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그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뭐 깡통 만드는 기업 아니고요. 전의 액이 고체로 된 게 바로 전고체죠. 자, 그 전의 액을 고체로 만드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오늘의 대박주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대박주 테슬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과연 어떤 기업인지 오늘의 대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주식 공부방 말씀드렸었던 참여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이런 검증 안 된 사람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는 거. 지금 정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가짜 정보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뭘로 이거를 판단을 하느냐? 결국은 전문 자격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죠.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까지는 제가 오픈으로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투자 자문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이다 보니까 자, 연락처로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010-4498-1316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입장하실 수 있게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데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들도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냈는데 유료로 바뀌면 어떡해요? 유료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유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영상 봤습니다. 박프로 영상 보고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010-4498-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하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추천드린 요 종목들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자, 오늘 13,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통과할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하시고 시장 상황,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방 모두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좋은 정보 있으면 너나 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저도 매매를 하고 저도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립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전에 지금 현재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자, 이렇게 제 방에 많이 들어와 계셔야 제가 더 좋은 기업으로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꾸준히 눌러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성장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010-4498-1316번으로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영상 그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은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엔캠입니다. 엔캠 뭐야 전액 만드는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이제 엔캠이 전액을 만드는 액체로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올라올 때 오히려 엔캠은 주가가 하락하는 역할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엔캠이요 여러분들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전해액을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 전해액을 고체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고체형 전해질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엔캠이 이 분야에 있어서 결국은 미래 먹거리를 결국 전고체로 찾아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파나소닉이 미국 전기차 상용화 스타트업 하빈저 모터스에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파나소닉이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공급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커다란 트럭을 움직일 정도의 배터리라고 함은 LFP1는 만무하고 뭘까요? 전고체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미가 충분히 있다. 자, 왜 가져왔냐면요. 테슬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과 함께 대표적으로 파나소닉이 좀 더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파나소닉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엔캠이 아니라 엔캠 자회사인 TDL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에 파나소닉과 함께 개발 중에 있는데 자, 요게 테슬라 쪽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언지를 줬어요. 자, 왜냐면 휴머노이드 그리고 로보택시 로보택시는 사실 테슬라밖에 대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중국 쪽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보택시를 하고 있는 엔캠의 자회사 TDL의 대표적인 고객사가 테슬라거든요. 자, 그래서 로보택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양산 기술력을 검증에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엔캠이 북미 쪽 공장을 또 보유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북미 쪽 공장에서 테슬라한테 이거 TDL이 테슬라한테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나오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기대감만 나오더라도 주가 상승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기대감만 발라먹고 나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저가까지 이렇게 주가를 형성을 시켜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전고체 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엔캠은 사양 산업이 될 것이다에 대한 목소리가 그리고 우려감이 굉장히 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점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단에서 저점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저점이 요 라인까지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리고 하락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추세선이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추세는 돌려줬지만 여전히 역배열에 있습니다. 우리가 큰 상승을 기대해보기 위해서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려주는 그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마디로 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방으로는 이 라인이죠. 74,000원까지 열어두고 우리가 상방은 단기적으로도 17만 5천원까지 매물대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 요 라인이죠. 요 박스권 그리고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었던 요 라인까지만 잡아도 12만 5천원이 됩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상방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어요. 한 50% 가까이 열려져 있고요. 정확히 한 45% 정도 이렇게 좀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12만 5천원을 잡아보고요. 자, 그리고 하방으로 74,000원 이라고 한다면 하방은 한 5% 정도밖에 열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도 매수하기 괜찮은 구간,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됐을 때 또 한 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 자, 총 2번에 낮춰서 엔캠 잡아가다 보면 충분히 테슬라 그리고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아직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나와줄 때 상승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 바로 제 배터리고, 자, 국내에서 테슬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급될 수 있는 기업은 엔캠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엔캠 꼭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엔캠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특이사항이 오면 제가 꾸준히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드립니다. 반드시 좀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자, 지금의 상황과 내일의 상황은 다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자율주행 안 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갑자기 관세 획 돌아서 가지고 과감하게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엔캠에 그냥 관심만 가지실 분들은 괜찮은데 실제 매매를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웬만하면 공부방 들어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댓글에다가 들어오는 링크도 달아놨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10-4493-131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기기 좀 싫다,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2번 방 따로 만들어 놨죠. 여기 인원수도 적고 속도는 조금 느린데요. 아무래도 1번 방부터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최소한의 요거라도 좀 하셔라, 이런 개념에서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 댓글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고 나서 링크 받으실 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먼저 들어오셨다가 1번 방으로 나중에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1번 방은 말이 좀 많거든요. 그럼 요 방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요 방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매에 적용할 때
어렵겠다 싶으시면 그냥 들어오시고 매매 적용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신다면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사이버머니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반드시 좀 공부방 들어오셔라. 돈 받는 거 아니니까 들어오셔라.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시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테슬라 관련주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가 한번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주말간에 좀 자다 일어나서 저도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영상을 찍느라 좀 혀가 좀 많이 꼬이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나가기를 바라면서 박프로와 함께 공부방에서 앞으로 주식시장의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